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준석 천하람 당선인이 언론에 많은 노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기적의 승리를 이끌었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번 선거의 마지막 당선인이 됐던 천하람 당선인의 스토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평소에 패널로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터뷰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진행되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개혁신당 쪽에서는 3월 중후반부터 조금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이고 탄핵은 어떻게 생각하며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인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정권을 심판한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범여권이냐 범야권이냐에 대한 퀘스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당연히 범야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범여권 아니냐, 범여권이다, 범여권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편에 절대로 서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한 의미가 각 정당별로 다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힘을 완전히 빼자, 힘을 완전히 빼서 최대한 탄핵까지 갈 수 있으면 가보자, 이런 취지라면은 개혁신당은 힘을 빼자에 앞서서 일단 한번 이렇게까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자,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힘을 빼자, 이런 시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입장이 다른데, 특검을 해야 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되지만 포괄적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탄핵 역시 탄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탄핵 자체를 목적에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조국혁신당에 비해서 개혁신당은 탄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탄핵을 받아야 될 상황이나 사유가 되면은 탄핵을 하는 것 자체가 맞다. 그렇지만 탄핵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 유도하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 올바로 된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면 개헌을 통해서 저 정권에 대한 임기를 줄이는 거,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각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자분들은 어떤 생각들이고 어떤 의견이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이어져서 나오는 게 4년 대통령 중임제, 또 결선 투표제를 준비하고 있는 개혁신당인데요. 윤석열 정권이 워낙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4년 중임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기를 원한다고 천하람 당선인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탄핵이냐 아니냐에 대한 용어 차이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정권에 대한 임기나 아니면 그런 힘이 줄어드는 방향이 지금 정치적 흐름이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어서 개혁신당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에 대해서 언론은, 양당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혁신당이 이야기해본 걸 토대로 한다면은 그 답은 심플합니다. 개혁신당은 그 누구의 편도 결국에는 아닙니다.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이 아닌 모든 당은 야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범여권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이준석 대표 쪽이나 개혁신당이 보수이다, 원래 보수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접근을 자꾸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보수라는 접근에 있어서도 개혁신당은 그런 식의 접근에서도 당연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그리고 토사구팽한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합쳐야 될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 보수를 지향한다는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보수라고 볼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보수라기보다는 권력에 붙고 대통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그런 당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소신있게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못했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발언하지 못하고, 과연 나라를 위한 것인가,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인가, 정말 이렇게 민심을 모르고 국민들의 마음을 몰라서야 어떻게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개혁신당에 대해서 천하람 당선인은 소신파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야권이면서도 보수 진보가 아닌 우리는 소신파다, 양당에서 소신있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나왔다, 이런 의미를 얘기했었고, 이준석 대표는 개혁보수다. 이 개혁보수라는 이야기가 지금 국민의힘과 같은 결이다 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국민의힘은 천하람, 이준석 둘 다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개혁 보수, 진짜로 보수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게 국민의힘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낡아버린 보수의 대체제이며 공정한 경쟁, 사다리 지키기, 기회의 평등과 같은 새로운 보수의 아젠다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총리 자리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꺼낸 것 자체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자들 그리고 극단적 보수의 지지자들의 말만 듣거나 아니면 그들만 따라올 수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천하람, 허은하, 김영남과 같은 사람이 나왔을 것인데요. 지금도 기회가 있다고 이준석 대표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홍준표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그나마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이야기인데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김한길부터 원희룡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생각할 텐데 말이죠.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봉구 갑에서 당선되었던 김재섭 당선인과 같은 사람이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당선이 된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민심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는 그 극우 지지자들은 홍준표, 유승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제가 조금만 둘러봐도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개혁신당이건 어느 당이건 다른 당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을 무조건 비난하진 않습니다. 옳은 판단, 누가 봐도 공감할 만한 판단을 했을 때는 다른 당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합니다. 제가 지지하는 당이 아님에도 정말 답답하고 어이가 없고 애처롭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 어떻게 될 건가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여권끼리 왜 공격을 하느냐, 이러한 좁은 시각에 유치한 발언을 할 게 아니라 김재섭, 홍준표, 유승민 이런 당내 인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준석 대표와 같은 지역구의 후보였던 한정민 후보는 경쟁한 후보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공영훈 후보님께도 찾아뵙고자 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니 공영훈 후보님은 몸만 땄다고 하죠. 이준석 대표랑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선의의 경쟁과 좋은 마무리를 통해서 그나마 국민의힘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모습 빼고는 점점 좋아졌고 많은 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거만하고 거들먹거리던 모습, 3% 따위라고 생각했던 모습, 지금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때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에서 시킨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유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개혁신당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정민 후보가 경쟁력이 엄청나게 대단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한정민 후보의 여러가지 태도나 방향성을 보고 좋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남겨서 서로 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채널에 댓글 중에 극우 보수분으로 보이는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보통 댓글이나 반응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도 이분한테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변화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분위기 파악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써서 글을 남겼습니다. 함익병 원장님께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 유세 발언을 통해서 남긴 글인데 왜 여기는 제대로 이야기하고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지? 모두 눈과 귀를 막고 사나? 지금까지 이준석이 해온 양아치 짓을 정말 모르진 않겠지만 모른 척 하는 건가? 이런 댓글을 남긴다든지 도대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러운 이 내용은 뭐지? 뭘 보고 이준석 같은 양아치 함원장이 지지하지? 갈라치기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있는 것처럼 유포하고 언론과 공조한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뭘까? 나라보다 개인이 이익이 먼저인가? 슬프네. 이 글을 보시면은 일부러 깔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이분은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눈과 귀를 막는다는 표현, 그리고 도저히 이런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분, 이준석 대표, 함익병 원장, 동탄 주민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이 모습이 딱 국민의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정답을 우리만 모른다면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표현, 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시장을 돌면서 주변에 좋은 반응만 봐서 몰랐던 진짜 여론, 진짜 국민의 생각들, 이렇게 눈과 귀가 가려진 것이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김재섭, 한정민과 같은 젊은 정치인, 홍준표, 유승민과 같은 중진, 정규재, 조갑재와 같은 보수 유튜버를 못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바른말 제대로 하고 그래도 중도층에서, 그래도 진보 측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
결국 천하람과 이준석이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것의 비결은 이 모든 이야기들은 국민의힘이 지금 갖고 있는 가치가 없다. 보수적 가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개혁신당이 가야 될 것과는 전혀 같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합칠 이유도 없는 거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선거 때부터 단일화 화성을을 줄 테니 영등포 갑을 달라는 이런 뭐 얄팍한 단일화 거래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정확한 철학을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국민의힘과 같은 결은 아니다. 그럴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다. 뭐 나중에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완전히 정신을 차리던지 완전히 읍소를 해서 개혁신당과 뜻이 같을 정도가 되어 있다면 뜻이 같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진다면야 그때 뭐가 합당을 하건 아니 흡수를 하건 그런 현상들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고 충분히 국민들도 공감하기 때문이죠. 그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자기들 우물 안에서 갇혀있고 그 결집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띠아 안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혁신당이 뭐 보수이건 진보이건 그 자체가 꼭 중요하진 않습니다. 개혁보수라는 단어도 좋고 소신파라는 단어도 좋습니다. 소신있게 할 말은 해야 되고 그래야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길었습니다만 너무 국민의힘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말끔히 밀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